하이, 한량입니다. 2023년 3월 3주차 한량존 영상입니다. 지난주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으로 나스닥이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차트로 보면 기존 11,000포인트 구간 지지는 깨질 가능성이 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나스닥이나 국내 시장이 어떤 흐름이 나올지 궁금해하며 주말을 보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이번 SVB 파산은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파산인데 대부분의 언론들이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은 적다라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위기가 올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더라도 일단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벌이를 위해서라도 언론은 대중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빅쇼트가 온다,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예상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잘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면 SVB 파산 이전에 실버게이트 사건으로 이미 시장에 공포감을 형성해 놓은 영향 때문인지 SVB 파산 사태가 더욱더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연준의 기존금리 동결이나 정부의 개입과 같은 의사를 표현하면서 현재 시장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한 모습도 나오고 있네요. 나스닥 차트를 보면 지금 자리에서 원웨이 하방으로 밀어버리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지난해 1년 동안 만들어 놓은 하방 추세선의 빗각자리와 캔들의 흐름으로 만들어 놓은 지지 구간인 1800포인트 부근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간색 박스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흐름이 나와주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 당장은 심각하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나스닥이 반등을 기대했던 파란 박스권 구간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파란 추세선 하단으로 들어가면서 대세 하락 추세의 영역으로 복귀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겠네요. 다음 주에 주초부터 밑으로 꼬리를 만들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오히려 추세적으로 강한 저항을 맞고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초에 밑으로 빠졌다가 반등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꼬리를 달고 지지받는 캔들이 나와주는 게 흐름상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당장 다음 주 국내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가 많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라 생각하는데요. 차트 흐름상 코스피는 추세의 방향이 하락 추세 쪽으로 많이 기운 모습을 보이고 코스닥도 2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단기 상승 추세가 끝날 가능성을 보이고 있네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음 주 월요일날 갭 상승으로 시작한다면 위로 치고 올라가기보다 갭 공간까지 올랐다가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고 시작부터 밑으로 빠져서 시작하면 오히려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만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노란색 추세선인 대세 하락 추세 안으로 지수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최근 코스닥이나 코스피 거래 대금이 아직은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최근 만들어 놓은 상승 추세가 거의 마무리되고 당분간 조정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다음 주 한량조는 관심 종목 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현재 좋지 않은 시장 분위기에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집중해서 볼 생각입니다. 현대차 로봇 관련 지분 투자 재료와 자동화 시스템 재료의 영향을 받은 로봇 관련주들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현대차 관련 종목으로는 SPG가 있는데요. 현대차 관련 직접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 관련 종목으로는 유일 로보틱스, SP 시스템스, 우림 PTS가 있는데 여기 뉴스 사진에서 보이는 두산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SP 시스템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SP 시스템스는 IPO를 추진 중인 두산 로보틱스와 엮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 폴란드 3호 원전 관련 뉴스와 함께 원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주들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수가 빠지는데도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는 건 앞으로 재료가 나오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 흐름이 괜찮아 보이는 한정기술, 피코그램, G2파워, 두산에너빌리티, 일진파워, 우진을 다음 주에 지켜볼 생각입니다. 14일 화요일에 EU 정책 관련 발표가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 일정 때문에 두 달 동안 상승 랠리를 이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14일 발표 이후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LG엔솔, 코스모형제 등 관련 종목들 흐름을 보면 상승하는 동안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한 번에 밑으로 쭉 빠지는 흐름보다는 싼 고점을 만들고 죽는 흐름이나 중간중간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매매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대보 마그네틱은 경영권 매각 관련 재료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에 상한가로 마감했기에 월요일 시작부터 갭이 많이 뜬다면 매매하지 않고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를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거래대금이 발생한 에코플라스틱과 코롱플라스틱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고요. 차트 돌려보다가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아 보여서 관심 종목으로 정리해서 다음 주에 지켜볼 생각입니다. 미중 분쟁 영향으로 알루미늄 제재와 관련된 재료가 나올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오히려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정치 테마 관련주들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고, 바이오 섹터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거래 대금이 터진 박셀 바이오와 무상증자 재료가 발생한 휴마시스를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흐름이 좋아 보이는 몇몇 개별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해서 다음 주에 지켜볼 생각입니다. 주말 사이에 살펴볼 만한 뉴스로는 SM 인수전 관련해서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을 협력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네요. 다음 주부터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생각입니다. 넷플릭스 컨텐츠 더 글로리 시즌2가 주말 사이에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글로벌 3위까지 상승했고 글로벌 1위를 찍는다는 기대감으로 상승하다가 1위를 달성하면 재료 소멸로 주가가 빠질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는데 저도 다음 주의 흐름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정부가 상반기에 세계 최초로 수소 입찰 시장을 개설한다는 재료 역량으로 수소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 관련주들 흐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비대면 진료 제도와 관련 뉴스도 지속적으로 보이니 관련주들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그리고 완전 노마스크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게임 미르M이 좋은 성적을 보이는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계좌 관리 잘 하셔서 다음 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